조계종이 2000년이 넘는 백제의 첫 도읍지이자 군법당이 자리했던 터전에서 상월선언 신촉불사에 나섰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신촉불사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기대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경 스님은 세 번째 주지 소임을 맡아 교구 화합과 안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최초의 대학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동국대 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가 문을 연 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보내려는 환자들이 찾는 이곳은 최근 병상을 늘리고 전문 의료팀을 꾸리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마스크 5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BBS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 10만 장을 불교계 복지시설에 차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선왕실 문화를 수놓은 꽃의 왕, 모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안녕 모란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모란 무늬를 수놓은 창덕궁 왕실의 혼례복이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첫 삽을 뜬 위례 상월선언은 한강 지역에 자리 잡았던 백제의 첫 도읍지 인근 남한산성 자락에 건립되는데요. 특히 30여 년 동안 호국불교를 실천해온 군법당 터전에서 조계종 역대 집행부가 역량을 모아 불사를 추진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위례 상월선언은 앞으로 신도시 포교의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백제 불교의 역사적 조명에도 한 몫을 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첫 삽을 뜬 위례 상월선언은 1988년 미륵 부처님을 모신 군법당 자리에 건립됩니다. 신도시 개발로 군부대가 이전하자 2011년 조계종은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신도시 포교 종책 사업에 따라 사찰 건립에 나섭니다. 이후 2014년 249억 원의 3천여 평의 부지를 계약했고 2019년 7월 소유권을 취득한 데 이어 그해 11월 이곳에서 천막정진 상월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상환결사와 만행결사를 결행한 뜻도 사부대중 모두가 부처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2000여 년 전 백제가 터를 잡았던 곳이자 호국불교의 상징 남한산성 자락입니다. 백제가 터를 잡았던 하남 위례성이 각고할 뿐만 아니라 400여 년 전 병자호란 당시 외적에 맞서 항전했던 남한산성 자락에 있어서 이곳의 명칭인 위례 또한 500여 년 동안 한강 일대를 차지했던 백제의 첫 도읍지 위례성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남시는 백제의 첫 도읍지였던 하남 위례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위례라는 뜻은 우리, 울타리, 크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곳은 대승불교의 거점으로 꼽히는 고대 인도 간다라 지역에서 온 마라나타 스님이 직접 불교를 전한 백제 불교의 발원지입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기공식에서 하사창동 철불의 환지본처를 언급한 것은 위례와 교산 등 신도시가 간직한 이 같은 불교 역사의 중요성과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11년도에 하사창동에서 출토된 철조 석가 열애 자상을 다큐멘터리로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쇠를 녹여서 2.8m 6톤의 불상을 만들었던 평화를 염원했던 마음, 그 마음을 하남시는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세계에 전하려고 합니다. 찬란한 불교 역사와 호국 정신이 켜켜이 쌓인 곳에 들어서게 될 위례 상월선언이 신도시와 함께 불교 역사 복원의 중심처가 될지도 기대됩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은 오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신복지, 신경제, 신외교 등의 정책 과제를 꾸준히 발표해온 것이 축적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꾸준한 정책 발표의 힘이 축적된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TV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가 됨으로 인해서 오영훈 의원은 천태종 제주 문강사 신도회장으로 국회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에서 부회장 소임을 맡는 등 신신 깊은 불자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어제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전문가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실공히 공정과 협치의 닻을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자로 알려진 김태호 의원은 2차례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경남 산청 합천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경 스님은 3번째 주지 소임을 맡아 교구 화합과 안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15일 주지 선거를 위한 마곡사 산중총회가 소집됐습니다. 현 주지 원경 스님과 금산 태고사 주지 선일 스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선거에는 제적 투표인 151명 중 148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84표를 얻은 원경 스님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금산 태고사 주지 선일 스님은 60표를 얻는 데 그쳤고 무효표는 4표였습니다. 기호 1번 원경 스님이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원경 스님은 새로운 수행 풍토를 조성하고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승려 복지 문제를 깊이 읽고 해결하라는 엄중한 책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록 저한테 했지만은 선전한 선일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선에 성공한 원경 스님은 마곡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만공 대선사와 용음선사의 수행 가풍을 계승해 산내 암자인 상원암을 수자 스님들의 정진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원경 스님은 약속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또 근대의 남방 화소로 불리며 많은 승려 화가를 배출한 마곡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금원 건립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고 이번에 30대의 스님들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화합 속에서 육교구가 발전하고 지가 공약한 사항을 다 이행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 스님의 임기는 4년입니다. 원경 스님에 대한 사부대중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천연고찰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영화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전남 구례군에 사는 다문화 가족 100명을 초청해 내일 저녁 제1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날 산사에서 열리는 음악, 영화, 자연이 함께하는 행사라서 너무도 이제 운치가 있고 뭔가 마음에 깊은 힐링이 될 듯합니다. 내일 저녁 열리는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달빛 소나타란 제목으로 진행되며 모차르트의 생애를 담은 영화 아마데우스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쇼생크 탈출 등이 상영됩니다.
불교계 최초의 대학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정심행불자의 원력으로 마련된 동국대 일산병원 정심행완화의료센터가 문을 연 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보내려는 환자들이 찾는 이곳은 최근 병상을 늘리고 전문 의료팀을 꾸리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불교계의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19년 6월. 정심행 불자의 원력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 총 10개 병상을 갖춘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주년을 맞은 올해 병상을 확충하고 혈액 종양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새로 꾸리는 등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불교 종립병원으로서 의료 복지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불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시를 대기 중인 환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병상 확보에 힘썼습니다. 기존 병상 10개를 14개로 늘렸습니다. 현재 이제 2인실이 없었고 저희가 다인실과 1인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인실 확보를 해서 보다 더 편안한 병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 활동 인력도 도입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완화 도우미가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완화 도우미라는 것은 현대처럼 지금 바쁜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 간병을 못할 때 그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준비된 분들이 간병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진통제만 놔준다거나 시한부 생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열도 나고 뭐 설사도 하고 변비도 있고 이런 증상 조절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죽어야지 태어나는 곳, 태원이 없는 곳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가정에 가셔서 계시다가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호스피스 센터에 오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못지않게 품위 있는 죽음도 중요해진 만큼 불교의 자비 사상이 더해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돕기 위해 마스크를 후원했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덴탈 마스크 5만 장을 승가원 법인 사무국장 성화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BBS 불교방송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YD와 헬스케어 용품 유통업체 ALP 글로벌로부터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받았고 후원받은 마스크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과 영꽃마을에도 차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쌀 1,450kg을 전달했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은 백중기도 입제공덕으로 모인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게 됐다며 추석 전 백중기도를 회향할 때도 자비의 쌀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된 쌀은 연제구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선왕실 문화를 수놓은 꽃의 왕, 모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안녕 모란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모란 무늬를 수놓은 창덕궁 왕실의 혼례복이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화사하게 장식한 모란. 꽃이 풍염하면서도 화려해 부귀화, 화중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조선 왕실의 여성들이 궁을 출입할 때 타던 가마입니다. 사방에 꽃무늬를 새겨넣어 모란이 궁궐의 문화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마련한 안녕 모란 특별전, 모란도 병풍을 비롯해 모란을 디자인 요소로 삼은 그릇, 가구, 의복 등
다양한 유물 120여 점이 나왔습니다. 휴식 공간에 또는 궁궐 내부에 오셨던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나전 가구, 화각함, 청화 백자, 자수 물품에 들어간 모라는 왕실의 풍요와 영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모란 무늬를 장식한 여성 홀레복 2점도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순조 둘째 딸인 보건공주가 혼인할 때 입은 것으로 전통 혼례 때 여성이 입은 화롯 중 착용자와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알려진 유일한 유물입니다. 다른 홀레복은 창덕궁에서 전해오는 의복으로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모란이 상징하는 의미가 부귀와 평안 그리고 안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전시 주제도 안녕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무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시장 한편엔 모란 정원을 만들고 벽면과 바닥엔 흐르는 모란 무늬 영상과 살랑이는 바람으로 조선 왕실의 모란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조선 왕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안녕 모란 특별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전통 차문화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제2회 백년 차문화 축제가 경북 칠곡 망월사 야외 잔디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인사말과 축사, 찻자리 소개, 축가를 비롯해 강릉 금당지에서 옮겨온 백년으로 가득한 망월사 백년 차밭 순례로 진행됐습니다. 차를 우리고 다니면서 우리들의 인품과 품격을 나타내고 이런 마음이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회에 퍼져서 사회를 맑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한다면 차인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대구 전통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백년 차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조계사 석가불도와 한강철도교 등을 7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했습니다. 조계사 석가불도는 대웅전 불상 뒤에 조성된 탱화로 지난 2000년 7월 1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약 150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경주의 신라시대 무덤에서 신장이 180cm에 가까운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신라 고분이 밀집한 경주 탁동 유적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인골 중 최장신으로 판단되는 키 180cm 정도의 남성 인골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용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에서 개막하는 7월 16일 용산 기획전을 통해 당시 미군의 폭탄 공격 모습과 시민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과 사진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불교계 최초의 대학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동국대 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아 병상을 늘리고 전문 의료팀을 꾸리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섰는데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불교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불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